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다소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드리면서 이해해보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최태원 에이펙 미중 갈등 향방 가늠자 한국 성장 공식 바꿔야. 박기범 기자가 뉴스1에서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미중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짐작할 가늠자가 될 자리다. 에이펙이 미중 양국은 AI 투자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 한국경제해법으로는 한일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스 등을 제안. 한일경제연대는 경제 불혹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다.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마진이 높은 소프트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최태원 상공회의소장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한일 경제 연대하기 전에 남북 경제 연대부터 해야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것과 맞지 않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 미 최대 방산 조선사와 차세대 군수 지원한 건조 맞선. 임성호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헌팅턴 잉걸스와 경주석 합의, 미 조선 생산시설 인수 등 공동 투자. HD 현대는 26일 헌팅턴 잉걸스와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의 리안 셀렉트 호텔에서 상선 및 군함 설계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 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HD 현대가 지난 4월 헌팅턴 잉걸스와 체결한 방산협력 업무협약 MOU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미국 간 군수 지원한 분야 협력의 첫 사례라고 HD 현대는 설명했다. 이날 MOA에 따라 양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함 설계 및 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의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미 해군은 최근 차세대 군수 지원함의 개념 설계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HD 현대의 조선 계열사 HD 현대중공업은 1987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 엔데버 함을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두 번째 군수 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 함도 2020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또 대한민국 해군의 천지급 군수 지원함 3척과 소양급 군수 지원함 1척을 납품하기도 했다. 한편 헌팅턴 일거스 그룹의 두 조선소인 뉴포트 뉴스 조선사와 잉걸스 조선소에 브록 모듈과 주요 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브록 모듈까지 이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이렇게까지 계약을 했다면은 그 미국 법이 조금 풀리는 건지 그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브록 3층 높이의 그 큰 브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넘긴다는 거죠. 아니면 현지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Synchronizing Ship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with Manufacturing이라는 제목으로 스테브 홀콤브가 TOC ICO에서 2020년 1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발표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성격과 그 생산 그거에 의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그 항공모함을 성공적으로 이 제대로 납기를 지키고 경비를 절감하면서 그 했는지 여부는 뭐 확실히 여기 뭐 코스트 50%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200%그 증가를 했다. 그 저기 말하자면 스루풋이 요런 요런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10월 19일 날 그 별도 방송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뭐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그 구성의 문제, 포트폴리오의 문제지 제조업은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우리는 더 납기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기술도 은근히 교환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 동해나 뭐 이런 데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강국은 아니지만은 그 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트럼프가 일본에 와서 조선 협력 체결도 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뭐 한미 아니 한일 두 나라에 모두 어, 그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도 조선업 기술은 뭐 만만치 않은 나라니까요. 미국 셧다운 급여 1900억 기부자 알고 보니 83세 억만장자 티모시 멜런. 조선비즈 제목은 요건 가져왔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곤란을 겪던 군 장병을 위해 거액을 쾌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미국 재벌가 멜런가 상속자인 티모시 멜런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즈는 25일 보도를 통해 멜런이 최근 미국 정부에 1억 3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을 익명 기부했다고 전했다. 근데 익명으로 했는데 그래도 알려졌다는 얘기죠. 멜런은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5천만 달러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반백신 단체에도 거액을 추가 지원한 적이 있다. 멜론 가문은 은행 철도 재벌로 유명하며 총 자산은 지난해 6월 기준 141조 달러, 약 20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활동은 극도로 운동적이며 2015년 자서전에서는 자유주의자에서 세금이 낮고 사람이 적은 와이오밍으로 이주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 사진은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일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부 셧다운이 돼서 우선 군인 급여부터 어, 이번 기부의 조건은 군인 외에는 못 쓴다.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아시아 순방 일정 시작 YTN에서 한 것 중에서 그 화면만 가져왔습니다. 말레이에 도착해가지고 어, 그이 전통 춤을 추는 젊은이들과 같이 댄스를 하는 그런 특유의 그 이 트럼프의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중 대표단 협상 중이고 트럼프 시진핑 단판 전초전으로 이 베선트 장관과 그 또 뭐 그 직원들 또 뭐 경호원들 그리고 이제 중국 대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의된 게 경주 에이펙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또 그 말레이에 가서는 무역 협상 타결, 거기도 관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 세컨드 레이디 우샤 예상 밖 존재감 생각보다 강한 실세였나? 김은정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인도계 엘리트 벤스 출세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지난 2월 우크라 광물협정 법률 검토 관여, 최근 이딴 공개 행보로 정체적 화제의 중심에 아주 이렇게 봤을 때 그 그늘져서 찍으면은 뭐 완전 인도 여자 같고, 그리고 그 우샤는 예일대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벤스와 마찬가지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브렉 캐버노 연방 항소법원 판사, 현 대법관의 재판 연구관을 지냈다. 대형 로펌인 멍거 톨레스 앤 올스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벤스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지명되자 사표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흑수저 벤스의 강격스러운 순간 백악관은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부통령 성서할 때 얘기고 그 옆에서 있는 그 부인 우시하고 또 이런 선거 유세 중에 서로 그 입맞춤 아니 볼에 어, 그 뭐라죠? 입맞춤하는 그런 스킨십을 보여주는 사진을 좀 그, 편집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계가 영국의 수상도 한번 나왔죠. 그리고 미국 부통령의 세컨드 레이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가 되니까 또 뭐 그 식민 시절이 한 기간이 길잖아요. 인도계가. 그랬는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계가 일본의 수상도 나오고 뭐 그런 일은 없을까? 미래에 합방 36년은 너무 짧은가? 그러나 그 전 역사에 일본으로 넘어간 정치 가문이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본인들은 숨기고 있지만 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네들 조상들이 그러니까 남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인도계처럼 얼굴로 식별할 수는 없죠. 서로 한일 간의 얼굴은 다 이웃사촌 같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경주 에이펙의 유통가 리더들 뜬다. 신동빈, 정영진 CEO 서밋 참석. 배태웅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에 롯데, 신세계, 쿠팡, GS 리테일 등 국내 유통과 총수들과 경영진이 참석한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28일 열리는 에이펙 최고 경영자 CEO 서밋에 참석하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주요국 정상,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경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이번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사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호텔은 에이펙 주요 공식 행사의 게이터링 전반을 담당한다. 롯데호텔 서울은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해 정상회의 오찬과 만찬을 준비하며, 시그니엘 부산은 에이펙 CEO 서밋 환영 만찬을 맡는다. 롯데 웰푸드, 롯데 GRS, 롯데 칠성음료 등 식품 계열사들은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K푸드를 선보인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 회장과 같이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에 참석한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허서홍 GS 리테일 대표, 박대중 쿠팡 대표는 28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유통 퓨처 테크 포럼에 참여한다. 오는 29일에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과 로버트 포토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 CGAO라는 직함도 있네요. 연사로 나서는 에이펙 CEO 서밋 디지털 전환과
리테일 효율성 세션도 열린다. 무역 협상이 시작되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반발 속에서 지지를 모으는 동안 중국의 히토류 한계가 이번에는 너무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제이슨 마가 포춘지에서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목요일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회담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는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관세는 157%로 치솟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도 점점 더 워싱턴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일본의 관리들은 미국과 함께 중국의 수출 규제를 비난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의 중요한 공급자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소프트웨어 및 칩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비난하는 동시에 대미 수출 급감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무역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대체 히토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새로운 공급이 시장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호주와 같은 동맹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의 보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배치할 강력한 무역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고 지난주에는 가능하다고 경고한 후 중국을 파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최근 오조를 완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슨 마가 이미 저도 소개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 중국의 히토류 도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 한 방 매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10월 19일 날 제가 소개를 했던 거죠. 우선은 전체 항공기의 수출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윈도우 운영 체계. 아무리 중국이 PC 이런 게 발달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윈도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원격 조정이 미국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쟤는 온라인으로 돼 있다면은 온라인으로 중단시키면은 중국이 뭐죠? 정전되는 꼴이나 마찬가지로 중, 중단이 되겠죠. 먹통이 되겠죠. 그리고 서구 기업들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도 중국 시장의 70% 이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EU도 지금 제재 쪽으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면은 EU 수장 히토류 수출 통제의 모든 수단 동원 준비. 송진원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10월 25일 날 요건 보도했던 내용인데 무역 바축하로 불리는 ACI는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의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폰데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르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히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 7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오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한층 강경한 발언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한 무역 대응을 촉구한 지 며칠 만의 일이다. 단기적으로 중과 해결책 모색은 근데 주력하겠다. 그리고 왕위를 불렀고 왕위가 그래서 간답니다. 그래서 에이펙에 못 온답니다. 요 왼쪽 글은 저기 앞에 있는 것을 그냥 연속해서 제재할 수 있는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은 건설로 경기 뚫으면 장기 부진 부른다 경고. 유소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26일 날 보도했습니다. 버블 붕괴 직후 일본 상황 예시로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건설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경기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 결국 장기 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 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또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 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의 건설 투자가 주요 대책이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 대출 공제와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대출을 늘렸다. 이런 정책이 일본 은행의 금리 인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 구매 수요와 맞물려 주택 건설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2010년까지 이어지면서 가계는 부채 상환에 시달렸고 가계 소비는 둔화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경기 부양 수단으로 건설 투자가 활용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이런 거는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뉴스로 일본식 함정 닮아가는 한국 부동산 빚 유혹 경고장 던진 한은 김혜련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보죠. 일본 건설 투자 장기 부진 보고서, 버블 붕괴 후 건설 중심 경기 부양, 생산성 낮고 정부 가계빚 부담만 늘어 GDP 대비 정부 부채 200% 훌쩍 넘겨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 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 상환, 디버레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대출 갚느냐고 소비할 돈이 없다는 얘기죠.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 소비 성량은 0.16에서 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한은은 중국 건설 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는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가 과대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중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 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국민들의 그 개인들의 꿈은 똘똘한 한 채 하나 갖는 거죠. 저도 그 참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 좀 저가 지역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은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왜 폭락할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건설 경기하고 했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는 사태가 분명히 한번 나올 거다. 왜 나오는지 어,
일본은 프라자 환율 합의부터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국 부동산은 이 부동산 불패 신화 하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한국은행이. 근데 이게 이 서울만 그렇지 지방은 아파트 가격 지금 내려가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집중 지역에만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도 서울 지역이나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쪽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월세 장사를 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느니 얘기한 대로 그 인프라 말고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은 인프라가 아니고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주택 뭐 공급 이런 쪽으로만 한다면은 그거 너무 하면은 그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지면은 집값이 더 뛰는 거고 서울 지역은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사면은 외국인들이 줍줍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월세 신세가 돼간다. 이런 거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참 부동산이라는 게 어렵네요. 우리의 그 영원한 꿈인 똘똘한 집 한 채의 꿈, 또 핵가족이 돼가면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겠고, 제가 사는 주변에도 뭐 오피스텔형 그 1인 가구 주택 주로 소형 그런 빌딩들이 착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군 네이버스의 지속적 돈 구걸 광고, 이 숏에서 제가 그냥 그 캡처를 해온 건데요. 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든 걸 내놓으신 그런 분들을 조국을 지키기에 목숨 바쳐 싸웠던 이름이 없는 고려인들, 고려인들 다 자체가 그랬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아주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굿네이 보이스가 하고 이 친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요 그 저기 그 모델로 나와가지고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역사 뭐 전문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은 그렇습니다. 소련에 의해 강주 이주당한 연해주 고려인들, 그들이 모두 독립운동가인가? 소련과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 편을 드는 스파이 노릇도 했다는 고려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독립운동 이름하에 항일운동했던 독립군은 나중에 결국 자금, 돈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마적단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이것은 선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항일운동은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이다. 조선의 착취자들을 피해 도망온 연해주에서조차 마적단의 돈을 뜯기는 상황이 되면 자연히 일본군의 호위적이 될 수도 있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돈 구걸을 하라. 북간도 및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모두 조선 양반들의 착취를 피해 넘어간 사람들이다. 일부는 조선 독립을 원해서 그 활동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모두가 독립운동가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굿네이버스 뉴스 저기 그 광고를 보면은 고려인들이 모두 그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얘기는 나 굿네이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뭔지 모르지만은 어, 이런 모금 광고는 또 공짜로 하는 거라며요. 그 좋은 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돼 있다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줄 여력도 없지만은 헌혈은 응급의학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품입니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주요 부분만 제가 발제했습니다. 매우 긴 글인데 크리스토퍼 테데스키가 슬레이트에서 10월 21일에 한 걸 가져왔습니다. 전장의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젠키스와 다른 수혈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미리 확인된 기증자를 호출하여 전열을 기증할 수 있는, 이 전열이라는 거는 혈액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혈소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걷는 혈액 은행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민간 보행 혈액 은행 전략은 규제 장애물과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혈 문화는 2차 대전 중 발전했었고, 평균 기증 연령자는 2013년 44세에서 2023년 51세로 증가, 미국 인구의 62%가 헌혈을 할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헌혈을 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일부 지지자는 최근 기증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응급 상황에서 보행 중인 혈액은행에서 채취한 혈액을 기증 시점에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응급 혈액 공급을 보관하기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의 몸속에서 순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몸속에 있는 게 가장 신선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연결 체계를 해서 필요할 때 헌혈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 같아요. 민간 보행 혈액은행의 일부 버전이 곧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이니까 영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혈액 수급 균형을 맞추고 기부의 밀물과 썰물을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는 큰 퍼즐의 작지만 가치 있는 기여가 될 것입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용성과 정확성이 향상됨에 따라 혈액순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기껏해야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뚜렷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미약한 균형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응급의학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혈액적은 아니었지만은 저간 링거라는 것도 있죠. 자관 응급실이라는 데가 좀 경험을 해봐서 응급의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들렌 에걸럭가 가디언의 10월 22일 날 보도했어요. 파월은 사람의 치아가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할 때 치아가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삶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고려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치아 고통에 대한 꿈은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월은 잇몸 출혈을 꿈꾸며 주변 사람들에게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극심한 번아웃 시기를 회상합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흔들렸지만 정말로 필요한 주입이 휴식과 갱신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번에 그럴 때는 제가 지치거나 변화, 불안, 성숙, 쇠퇴 또는 외모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성 뭐 이렇게 되는데 원어를 봤는데 뭐 다시 돌려보진 않았습니다. 셀터머는 꿈의 연속성 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꿈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 상황에 대비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꿈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인식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활동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꿈은 여전히 과학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한편으로는 꿈의 일종의 소원 성취라는 생각, 즉 무의식적인 욕망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셀터먼의 이 이론에 대한 견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그는 꿈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무작위로 뉴런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개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상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잠을 충분히 못 잘 때 그런 경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이가 빠지는 그런 경우에는 피곤하다든지 영양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쨌든 꿈이라는 게 목표라는 말로도 우리는 또 쓰기도 하죠.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할 때는 목표 성격이지만은 잠자면서 꾸는 꿈은 욕망, 야망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괴상망측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몽정이란 것도 해봤는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 바랍니다. 굿다이.